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정보 제보 처리 및 제보 보호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순서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교육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에서도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교육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3차 개학 연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비롯해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이기는 합니다만 방학이 길어짐으로써 돌봄과 학업 공부에 빠른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부담도 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는 감염병 확산의 선제적 예방 조치로 개학 연기에 따른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자제 및 자택에서의 예방 수칙 지도 등을 통해 아이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와 동시에 각 유치원 및 학교 대응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를 더욱 긴밀하게 하셔서 긴급 돌봄과 가정학습 프로그램 등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이상옥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균형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관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학업 만족도 및 학업 성취도 등을 향상해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지역 간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교육 균형 발전 기본 방향,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 교육 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 조사,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 등이 포함된 교육 균형 발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지역 간 교육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교육 균형 발전 대상 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교육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근거 법규 및 참고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지역별로 나타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육전문위원 한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간 교육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3조의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 균형 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 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현재 울산광역시 내의 구군 간 재정 자립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며 2019년 기준 현황을 보면 울산광역시 내 5개 구군 중 재정 자립도가 높은 울주군 남구와 낮은 지역인 중구, 동구의 격차는 거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어 교육 경비 보조 사업 등에서도 실질적 교육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거주 지역으로 인해 공교육 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 등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영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희택 정책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심희택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 교육을 위해 항상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기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우리 교육청과 사전 협의가 있었으며 내부 검토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은 우리 교육청은 울산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각급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심희택 정책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호 의원님,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청 또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이제 학교 간의 교육 격차 그리고 또 그 학생들 간의
또 교육 격차, 또 환경적인 부분들 다양하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대안 제시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조례까지 또 준비를 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조례를 준비하기 전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교육균형 발전 대상 학교를 지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6조에 보면, 6조에 보면은 6조 2항의 교육감은 지정된 교육균형 발전 대상 학교에 예산을 범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교육균형 발전 대상 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교육균형 발전 대상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하고 한 5-6개 항목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 안에 특별히 담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기본적인 대상 학교를 지정하는 어떤 기본적인 지침이라든지 내용에 관해서. 네네. 예, 감사합니다. 이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인 학교에 관한 사항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학교를 선정하면 아무래도 또 저희 교육위원들도 변화가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정책은 계속되지만 저희 교육위원도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학교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위원회에 맡겼습니다. 그냥 위원회에서 예.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하기 위해서 조금 좀 러프하게 그래도 좀 포괄적으로라도 어떤 기준을 제시하진 않으셨네요. 예. 네. 그래서 안 그래도 한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다고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진짜 우리 학교 간의 어떤 교육 격차, 지역 간의 교육 격차,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라 좀 그런 기본적인 안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또 위원회에서 좀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세부적으로 정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정책관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그 선정돼 있는 학교들, 이번에 선정해서 가져온 학교를 예를 들면요. 한 9개 학교가 되었었는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져온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교육균형 발전 대상 학교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했던 학교하고는 같은 취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정책관 심의드립니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그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또 학생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또 교육이나 환경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초등학교 2개, 중학교 7개 다 포함됐던 게 이제 시설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예. 시설 부분도 실제로 이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그 학교 현장의 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뭐 교장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선생님들하고 전체적인 회의를 했던지 아니면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들은 것도 있을 거고 시설이 한 번도 빠지질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 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발전을 위한 학교 선정 외에도 현장에서 시설 보강에 관한 것들이 매년마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선순위를 둘 때 뭐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까? 그 각급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그 시설 개선 요구 사항 이거는 이제 저희 그 교육 시설과에서 거기 제가 알기로는 2년마다인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각급 학교에 이제 전체 신청을 받고 또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해서 이거를 심의하는 또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 논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순번이 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든 교육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선정도 하고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학교들이 시설은 꼭 포함이 되더라고요. 교육 격차 해소 부분에서. 그런데 시설과에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 보강을 요구하는 긴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학교들이 엄청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 보강 부분에 우선점을 둘 것인지, 그것 또한 그냥 그 위원회에 또다시 맡겨 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학교의 어떤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시설 보강을 요구하는 그 지정한 학교들이잖아요. 예, 그냥 아무 학교는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선정된 학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정된 학교들의 시설 보강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이런 기준들은, 아니면 그런 논의들, 그런 체계들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균형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그 수립 계획서 안에 그런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담겨서 지금 순간의 생각은 지금 기존의 시설과에서 교육시설과에서 해오던 그런 그 순번을 좀 존중을 하되 네네. 학교 구성원들이나 또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 사업은 좀 뭐 예외적으로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도 좀 터놔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그런 그래서- 생각을 해주시니까 좀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예, 실제 저희들이 항상 그 학교 교육 격차 해소를 해서 학교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시도로 지금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교육청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례까지 지금 시의회 의원님들이, 이상호 의원님도 준비를 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시설과와 미팅을 하는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것도 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예. 드리니까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거와는 이렇게 조금 일치되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과가 다르고 좀 맡은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서로 제대로 공유하고 소통해서 노력한 것만큼 여기에 따른 어떤 결과물들이 또 있어야 되는데, 시설과에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우선 급하다고 올라오는 다양한 의견들과 시설 보강에 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정책과에서는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학교 선정을 따로 해서, 근데 그 학교들이 시설이 안 빠지면 또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선정된 9개 학교가 다 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긴밀하게 논의되고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둬야 될지, 그리고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는 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효과를 또 발휘하기 위해서는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조치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 방금 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네네. 그 교육시설과에 현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와 조화롭게 좀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진짜 좀 부진함이 없이 진행될 수 예. 있도록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예. 들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이런 균형 발전 조례로 진행을 하다가 사실은 협조라든지 또 다른 타 지자체의 어떤 그런 같이 함께 공조하는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 조례까지, 활성화 조례까지 다시 또 만들었던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격차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또다시 하나 더 조례를 만들어서 또 지원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조례까지 만든 사례가 있어서, 예, 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8조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이제 사망에 보면, 예, 보통 이제 울산광역시 의장이 추천하는 뭐 시의원 2명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데, 이번에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아닌 그냥 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예, 의원님. 예, 제가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일반적으로 그 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은 그동안은 대부분 다 시의원을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예예. 예. 그럼 뭐 아마 대부분은 시의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뭐 시의회 의장님이 또 다른 생각 갖고 계시다면 아마 이 추천권은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례에서 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예. 시의회에서 이제 이렇게 추천하도록 해서 꼭 시의원이 아니더라도 추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말은- 만약에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예. 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뭐 1인 혹은 시의원 2인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 시의원 포함을 만약에 이제 시의원들이 같이 포함되어져서 이제 위원회에서 조금 원활한 토의를 좀 원하신다고 하면 그걸 정확하게 좀 규정을 해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앞전에 그 이명호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질의를 좀 해주셨고, 저도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교육균형발전위원회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운영을 지금 하고 계셨던 겁니까? 예, 정책관 시민특입니다. 예. 기존에는 이제 그 교육 격차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제 각급 학교 환경 개선이라든지 예. 또는 지금 저희들이 그 지표로 삼고 있는 학교 폭력이나 또는 뭐 시설 개선, 또 학력 또는 기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부분적인 어떤 그 해소 차원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이제 노력해 오고 있는 그런 추세였죠. 아, 그럼 일단 하고는 계셨네요, 그죠? 네네. 저도 그 이명 그 부장님께서 말씀을 좀 전에 하셨는데, 아까 초등학교 2개, 중학교 7개 해서 일단 우선 지정을 해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까? 저는 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뭐 들은 적이 없었고 오늘 알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시설 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선순위를 좀 위주로 아까 9개가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시설이 우선으로 좀 들어갔다는 부분에 좀 아쉬움을 사실은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위원회에서 이제 그 심의를 할 때 우리 그 시설 우선도 중요하지만 교육 격차 해소라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카테고리를 좀 넣어가지고 시설의 시급성이 있는 학교들 한 몇 학교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또 교육 수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당장 시급한 학교들도 몇 개를 좀 지정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예. 지난번에 그 저희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균형발전 교육격차 해소 계획을 각 의원님별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 부위원장님 그 설명이 좀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지표를 보면은 방금 그 부위원장님 하신 예. 말씀처럼 시설 외에 예. 저희가 학교 폭력 발생 건수, 그다음에 느린 학습자 비율, 예. 저소득층 비율, 또 교원 기피 비율, 예.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 비율,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지표로 넣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단은 뭐 교육청에서 잘 해오셨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또 그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법제화가 된 조례 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시설에 대한 시급성이 정말 그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뭐 학교가 쏠리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금 교육이 뒤떨어진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학교 선정을 좀 해서 카테고리별로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예. 저한테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근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근호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이상호 의원님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포커스가 사실 좀 시설 개선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쪽으로 보면 이제 검토 의견에 보면 이제 그 우리 5개 구군 재정 자립도 관련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각 구군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 자립도가 차이가 나서 재정 자립도가 좀 낮은 이런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적인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이 좀 소외받나요? 어떻나요? 그 부분 좀 질문 좀 드리고 싶네요. 정책관 시민특입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그 구군 간 재정 자립도 차이에 따른 이제 격차가 심하게 난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재정 자립도라든지 각 구군의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그 교육 경비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울주군에서 그래도
우리 울산시에서는 가장 그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재정 자립도 차원 내지는 지원금, 교육경비 보조금 요 차원에서만 본다 하면은 그 각 구군마다 그 직접 수혜 대상 학생이 조금씩은 뭐 차이가 난다고 봐지지.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가지고 전체 학교 운영비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만은 볼 수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면 이제 재정 자립도 좀 개인적인 생각은 재정 자립도만으로는 기준을 잡으면 좀 어렵지 않나. 왜냐면은 사실 뭐 이렇게 재정 자립도 우주군이 제일 재정 자립도는 높지만은 사실 교육 환경 가진 열악한 그런 우주군이 이제 학교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재정 자립도만 기준 잡기에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많이 이제 발의가 되고 통과돼서 지금 시행 중인 조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타 좀 선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어떤 뭐 지금 잘 하고 있는 시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뭐 그런 전수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시 차원에서 뭐 연구 영역을 한 그런 시도도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일반 자치단체인 시 차원에서 구군 간 어떤 교육 불균형 차원 해소를 위한 대규모 영역을 실시하고 해가지고 시에서 또 적극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저희들 봤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지금 해왔던 이런 이제 좀 어떤 아까 교육 균형 발전에 대한 사업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오셨다 하셨는데, 네. 좀 우리가 하고 있는 좀 잘하고 있다는 그런 강점들도 좀 있을까요? 아니면 거의 뭐 대부분 다른 아시다시피 지자체를 저희- 유사하게 하는 건가요? 네. 저희 울산광역시가 지금 뭐 지금 8대입니까? 이때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들 기존보다는 우리 교육경비 보조를 훨씬 더 많이 해주고 계시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아마 갈수록 뭐 더욱더 지원을 더 많이 해주시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9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는 이런 그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홍보도 좀 되고 있는 편입니까? 뭐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그 예, 뭐 뭐, 단적인 예로 일전에 그 무상 교복비 지원이라든지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내지는 울산광역시에서 또 홍보를 많이 했고, 시 지원이 또 시나 구군 지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홍보를 다 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또 고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9개 학교에서 차원은 또 확대해 나갈 계획인 거죠. 저희들 지금 이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저희들 기본 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뭐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지역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사실 교육 균형 발전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장 이제 9개 정도 학교가 이제 지정이 돼서 이제 어떤 지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하셨는데, 향후 저는 9만 아니라 또 다른 10개 학교들도 학교입니다. 10개 지금. 학교입니다. 예, 10개 학교를 지원하신다 초등 하셨는데, 2교, 중학교 8개. 울산의 전역에 보면 사실 좀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뭐 이 10개가 아니라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아직 뭐 재정적인 압박은 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송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당부 말씀 겸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욱 의원님 조례안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인사를 드립니다. 울산이 면적은 많이 넓지만은 지역 규모가 좀 협소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역 간
불균형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지역 불균형 교육 격차 해소에 교육청이 이제 동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울산교육청은 지역 불균형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 추진이 좀 많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제 좀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 그러셨고 또 시설 부분이나 교육 격차에 있어서 좀 수준을 높이시겠다고 하셨는데 환경 개선이나 시설 개선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책관 심의태입니다. 예, 이 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이 교육 균형 발전에 대한 교육 격차 해소 이런 시행 초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 아까 각 부문별로 조금씩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이제 금년도로 처음이고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방금 이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좀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저희 정책 연구소를 통한 어떤 영역 균형 발전 해소 영역 이런 거를 좀 해가지고 정말 이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교육청에서 좀 합리적인 예산 분배들을 잘 해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 제정으로 울산 교육 발전의 마중물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2조 간사 부분을 보면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한 명 둔다. 그리고 간사는 교육 균형 발전 업무 담당이 된다. 그럼 지금 이제 따로 간사를 두는 게 현재 그 과나 팀 내에서 교육 균형 발전 업무를 하시는 분이 간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따로 예. 인원 충원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여기 이제 담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에 그 팀장 개념으로 사무관이나 장학관님 그런 개념으로 지금 사용. 팀장 개념으로 사용된 예, 건가요? 예.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 보통 이제 뭐 간사는 교육균형 발전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된다 뭐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따로 떼어냈길래 혹시 따로 예. 인원 충원이 되는 건지 또 이거 그래서 따로 이 부분만 하는 분들이 충원이 되어서 같이 진행을 또 좀 더 본격적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일단 현재 하고 있는 분이 그냥 간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13조에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도 조금 더 관계가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 그 같은 교육청 안에서 과별로 어떤 긴급한 어떤 그런 협조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 어떤 걸 우선순위로 줄 것인가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이 업무에 원활한 어떤 그런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요 13조 이게 이제 실은 이렇게 균형적인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제 실은 각 지자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같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안에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안에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잘 안 돼서 다시 이제 지원을 꼭 해줘야 되는 또 활성화 조례 이런 걸 또 다시 만드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이끌어 가야겠다. 그럼 따로 뭐 이 13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지금 현재는 준비하고 있는 건 없지만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우리 교육행정협의회 시장님과 교육감님 의장님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협의회를 더욱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시나 또 구군 그런 데서 적극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교육행정협의회 안에 지자체 뭐 구청장의 군수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는 구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지역 교육청에 또 이제 그 구군하고 포함해서 하는 협의회가 있는 거네요. 협의회가 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실제 지자체 협조를 더 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시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5개 구군에 다 우리 이제 학교들이 있고 행정적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뭐 교육청에 지금 위원회가 또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거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할까요? 그럼 잘 알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럼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4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먼저 심희택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재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책관 심희택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제출 연월일은 2020년 3월 3일이며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기금을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2조까지 기금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및 사용,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3조까지는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4조는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15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4년 12월까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재정조례안은 따로 붙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는 2020년도 추경 예산에 위원회 수당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법, 입법예고 등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등에 따라서 21일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입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찬성 1건과 반대 2건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는 그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고만 볼 수 없어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부패 영향 평가 결과 원안 동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는 제외 대상입니다. 비용 축에서 미천부 사유서, 관계법령 타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은 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희택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육전문위원 한영재입니다. 의원번호 제424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4쪽입니다. 연도간 세입 불균형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안전부의 재정안전화기금 도입 계획을 바탕으로 세입 및 결산상의 잉여금 등 유효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된 기금을 회수하여 사용하는 교육재정안전화기금 제도를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회계 연도 간 재원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유효 재원이 발생한 해에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세수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조성된 기금은 세입 재원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 대응 및 예방,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등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 연도 간 세입 불균형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해 보다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기대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취지 및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영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근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근호 의원입니다. 네. 지금 조례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제 2019년도에 지금 거의 대부분 제정이 되고 있고, 이제 울산교육청은 이제 2020년에 이제 조례를 이제 발의해서 이제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 기금이라는 게 참 우리 교육청의 기금이라는 게 저는 좀 양날의 검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이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이 부분이 아까 그 반대 의견에도 있었지만 이런 기금이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하겠는지. 왜냐하면은 예산이 남으면 기금이 넣으면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걱정이 있는데, 또 반면에 뭐 최근에 우리 울산에서 일어났었지만은 북구의 학교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 절반 정도 토해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생겼을 때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큰 규모의 이런 세수의 감소가 발생할 때 우리 뭐 그럴 때는 또 어떤 기금으로 이런 돈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양날의 검이라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대해서 약간 제 개인적인 견해는 좀 방만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정책관 심희택입니다. 방금 송근호 의원님 말씀 하신 것 중에 이제 사실 그 예산이라는 거는 당해년도 세입을 가지고 당해년도에 세출 100% 집행하는 그게 이제 가장 원칙이지. 그렇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보다도 이제 예외적으로 이월되거나 이런 사업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외 조항을 두어서, 그런데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다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 그 어떤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지만 본 예산 다룰 때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돈들이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이제 학교 운영비로 내려보낸 거. 사실 기금이 있었으면 그때 이 돈들을 학교 운영비로 내려주기보단 기금으로 넣었겠죠. 그럴 때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지탄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지탄을 많이 했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에 뭐 이렇게 기금이 발생한 다음에 우리가 뭐 결산할 때 이런 부분 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주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질타를 사용했나 안 했나 그 부분을 질타하는데 기본 넣어보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는 도망칠 구멍이 하나 생겼다. 거기 넣어버리면 되니까. 이거 네. 뭐 그런 측면도 이제 우려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반기 조기 집행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집행을 작년 연말에 이제 정부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저희는 올해부터 지금 올해는 연초부터 막 계속 이렇게 적극 집행을 추진하고 또 예산 집행의 어떤 기본 원칙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뭐 예산을 집행할 때 그렇게 호락호락하니 그냥 이렇게 집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효율성을 가장 높일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예산을 좀 뭐 이렇게 집행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려를 이제 안 하려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산 이런 부분이 불용액을 줄이기 불용액 이제 우리 이제 교육부에서 불용액이 남으면 페널티를 준다 하니 사실 이렇게 어떤 불용액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 운영비로 돌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걱정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뭐 기금은 기금대로 가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또 나름대로에게 그런 해법을 내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개인적 기금을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얼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북구의 학교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진짜 발생한다 치면 갑자기 세수가 줄었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어떤 기금이라도 마련돼 있으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될 텐데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다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약간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욱입니다. 저도 송근 의원님과 같이 이 기금의 부분에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똑같은 우려를 합니다. 저는 거기 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7조에 보면 네네.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 위원인데 당연직 위원은 다 이제 교육청에서 그렇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위촉 위원에 저희 시의회 시의원이 들어가면 좀 더 조금 전에 송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심의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저희들이 그 위촉을 할 때 지금 위촉위원은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및 지역 인사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이제 요 위원으로 오신다 하면은 저희들이 또 이제 이 기금을 조성할 때나 또 기금을 사용할 때나 전부 이제 의원님들 심의를 받고 조성을 하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에 미리 다 보고를 하고. 네네. 의회 보고하고 추경에 이제 이만큼 기금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통과돼야만 기금이 조성되고 또 사용할 때도 이 기금에서 이만큼 빼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상충돼서 아마 의원님들을 그렇게 좀 뺀 것 같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김종석 의원님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섭입니다. 저도 뭐 앞에 두 의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인데 취지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제3조 기금의 조성을 보니까 물론 그 하단부에 뭐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서 세입 재원이 현재 증가했을 때 이런 부분하고 위에 밑에 또 보니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6조의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이런 부분에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현저히 증가했다 할 때 현저히 증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3년간 아마 그 평균이 예. 그 행안부 계획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보통교부금 등 3년 평균 증가율이 한 30%를 초과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30%. 예. 이게 지금 뭐 앞에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다시피 2024년 연말까지 또 운영할 계획이신데 제가 다른 부분들을 좀 찾아보니까 요 기금 사용할 때 투자 사업비가 뭐 일정한 금액 이상 신규 투자 사업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명시가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건 저희들이 그 7호에 그 밖에 기금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거는 그 밖에 잠깐만 7호 말씀하십니까? 예. 4조 예. 예. 그 밖에 기금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이게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정확한 기준이 없이 어떻게 보면 또 재량권에 의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예, 기준은 없어도 부분이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사용할 때 또 의원님들 또 예. 심의를 또 받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기금 사용하는데 아까 송건호 말씀하셨다시피 뭐 방만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또 운영이 될 수 있는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단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 용도나 요건에 관해서 한 회계 연도에 뭐 적립 총액의 몇 프로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범위들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되고 나면은 이런 아까 송근호 의원님하고 이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립 총액의 몇 프로를 초과 사용 못하게 돼 있다. 이런 부분 어느 정도 걸어놓게 되면 조금 더 사용하는데 조금 그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2항에 보면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그 회계연도의 적립총액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6조 2항. 6조 2항. 4조 2항. 4조 2항.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기금을 사용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토계획을 전출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 후에 그 사용하는 이런 특이성을 가진 기금이기 때문에 집행 시에 또 의회 통제가 가능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 4조 2항은 제가 못 봤던 부분이라서 요거는 제가 지금 방금 확인을 했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요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이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교육재정 또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재정 안정화 기금 관련된 조례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전체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기금 조성과 그리고 기금 사용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1차적으로 지금 이제 타 시도의 조례와 비교를 해보면 앞서 의원님들도 좀 너무 러프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안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실제 기금 조성을 할 때도 이제 뭐 특별 회계 출연금이나 기금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익금 그리고 또 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데 실제
앞서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저히 전가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타 시도에서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이제 뭐 교육부의 어떤 그런 중앙에서 했던 지침이나 세부 내용처럼 뭐 해당 연도의 보통교부금 전가율이 최근 뭐 5년간 뭐 30% 이상 초과한 경우나 아니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라서 5년간 전입금 전가 평균 뭐 20% 이상 초과한 경우 몇 가지 뭐 순세계 잉여금의 뭐 전체 5년간 평균 200% 초과한 경우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두고 여기서 그 중에 제일 큰 항목을 선택해서 적립한다.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기금 조성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실제 좀 더 꼼꼼하게 기금 조성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 예산을 짤 때 물론 정해져 있는 예산을 정확하게 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재정 안전화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실은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짜서 현장에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나머지 또 어떤 사안들이나 어떤 사업들 여기 기금이 사용되어져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을 대비해서 좀 방만하게 짜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좀 더 세밀하게 짜야 될 부분들이 실은 이런 기금에 따라서 이제 거기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시도 조례를 조금 같이 공유를 해서 좀 꼼꼼하게 조례 안에 좀 표시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4조의 2항에 보면 굳이 제1항, 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지막채 원리금 상환에 관해서 되게 많이 좀 신경을 쓰고 계신데 물론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되는 어떤 프로테이지라든지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울산시 교육청도 제대로 하고 있고 실제 지방채 상환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특이하게 또 조례 항목으로 둔 이유가 있는지 방금 질문 드렸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임명 부의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기금 조성 사항에 관한 이 조례는 그 초점이 지방교육 아닌 뭐 재정 건전성, 재정 운용의 건전성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그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저희들이 사실 기금이 많으면 실은 전체 예산 범위에 있어서 다른 보따리가 많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뭐 재정 건전성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또 예를 들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를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럼 건전하지 않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뭐 그렇지만은 하여간 어쨌든 뭐 그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이런 그 재정을 어떻게 하면은 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런 부분도 이게 이제 교육부 표준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지방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어지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우선 지방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길을 열어놓은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방채 이거는 어떤 사업성 경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뭐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아닌 그런 사업성 경비이기 때문에 지방채는 이렇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예, 아까 그 이제 적립 기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안정화기금 도입 필요성에 따라서 이 적립 기준을 재정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불확실한 그런 세입 그런 상황에 좀 저희가 대비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시도 조례에도 보면은 부산만 이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적립 기준 이런 거를 좀 정해놨지 나머지 시도 교육청도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탄력적으로 어디에 대응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적립금을 적립할 때 아까 이제 부산처럼 이렇게 뭐 최근 5년 교부금 증가율 평균의 20% 이상 초과한 경우 이렇게 이제 그 정해놔 버리면은 이런 경우가 아닐지라도 어떤 그 집행잔액이라든지 또는 뭐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적립을 하면은 좋은데 이런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 기준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적립이 안 된다 하는. 아니 그거는 그런- 지금 전체 조례를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 그 하나만 두지 않고 예를 들면 교통교부금 그리고 예, 예,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또 전입금에 관한 전가율,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까지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보통 세 개 교부금 중에서 예. 실제 금액이 제일 큰 것으로 적립을 한다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이유 자체가 사실 기금 조성의 필요성은 알지만 실제 너무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리고 기금이라는 부분들 어떤 것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는 거잖아요. 특징 자체가.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뭐 교육관님의 어떤 재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여기에 정해져 있는 뭐 지방채 원리 상한금부터 해서 기금 사용 내용이 있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이 세 가지 보통 기금이 적립될 수 있는 최대한 세 가지 종류를 놔두고 그 중에 해당하는 제일 큰 금액 이 정도는 사실 기준을 좀 잡아줘야지 좀 더 기금에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또 안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제 일반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회계에 있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이 짜여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부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금 조례를 만드는 거는 적재적소 조금 이렇게 정립해놨다가 또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쓰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부산처럼 세 경우로 딱 한정을 해버리면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냐 하는 그런 기금이 생각이 많이 적립될 듭니다. 수 있는 그 최대한 어떤 그 사례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을 적립하도록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조금 전에 다 질문을 하셨던 부분들이 이 적립하는 부분에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실은 너무 좀 어떤 뭐 예를 들면 현저히 전가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조례상에서는 좀 용어상 조금은 형용사적인 용어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좀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정해놓는 게 좋지 않아요. 물론 완전히 변할 수 있거나 한 부분들은 조례 개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지만 이렇게 몇 가지 보통 교부금부터 해서 순세계 잉여금까지 그 중에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뭐 이런 정도는 좀 저희들도 저희 울산광역시 조례 안에서도 좀 포함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기금 그러니까 아예 이 기금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뭐 이 기금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아예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금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의회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들을 규정을 좀 두고 싶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없으면 몰라도 또 사례도 또 타 시도에 또 있는 거고요. 어떻게 좀 수정을 하면 좋을지. 그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에처럼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 중앙에서 교부하는 지방계 재정 교부금이 보통 이제 그 좀 증가 추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뭐 저희들 그 교육부 회의 자료에도 뭐 나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증가 할 수만은 없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금년도 지금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세수가 좀 줄어들 그런 거를 많이 예측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 같으면은 아까 이제 부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그런 규정을 정해 가지고 이제 기금 적립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조례를 좀 제정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이제 기금 조성할 때 또 타시도의 사례라든지 뭐 교육부의 예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봐서 그 우려하지
우려하실 그런 범위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기금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세입 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되는 그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뭐 앞서 물론 출연금이나 뭐 운용수익금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그러면 거의 앞으로 계속 교육청에 내려오는 어떤 예산이 거의 뭐 늘어나지 않고 감소 추세로 간다고 하면 이런 쪽으로는 전혀 기금 조성이 힘든 거 아닌가요? 이제 그래도 이제 물론 힘들지만은 어떤 그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을 남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실제 예산 운영의 어떤 기본 원칙에서 많이 저해되죠. 예를 물론 들면 이제 불용액이 지금처럼 안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불용액이 안 남도록 처음에 예산 계획을 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 정확하게 또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실은 지금 말씀 자체에서 앞으로 예를 들면 국부로 내려올 예산이 적겠지만 그래도 또 일을 하다가 불용액이나 그런 어떤 예산이 나오면 기금으로 좀 유연하게 돌릴 수 있도록 그냥 이 예산을 남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금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기금 설치의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만 얘기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이제 세입만 보면은 그러는데 이제 세출을 보면은 사실 고정적으로 집행되는 이런 금액들은 줄일 수가 없거든요. 인건비라든지 뭐 물건비라든지 이런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이제 앞으로 재정이 이제 세입이 뭐 줄어드는 추세라 하면은 세출을 그렇게 과감하게 팍 이렇게 뭐 줄일 수 있는 그런 뭐 정 급하면 그래도 해야 되겠지만은 일정 부분 그 투입되는 그런 부분은 계속 그렇게 세출이 소요된다고 봐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데도 이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기금을 조성해 놨다가 그럴 때 꼭 필요한 경우 또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 세입 지원이 부족했을 때 이제 이런 기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 작가님 뭐 세입 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뭐 타시도의 어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다만 동일 회계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이 2가지 이상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은 각 호 중에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부분, 적립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아까 3가지 정도 사례를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기금 조성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요? 이제 물론 이제 제 2항을 그렇게 이제 살려주시면서 추가로 더 아까 말씀한 그런 부분을 넣는다고 해서 뭐 꼭 문제가 되고 뭐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예. 그리고 실제 지금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기금 조성 부분에 있어서 뭐 공감은 하지만 또 아까 뭐 너무 불용이라든지 또 방만한 기금이 조성되는 그런 우려들도 조금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게 지금 현재 조례 시스템 1호하고의 방금 또 이 부산의 경우하고 네.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네. 1호 지금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비교 등 현재 증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요 규정하고 이제 뭐 보통교부금 증가율 평균 20%, 최근 5년 증가율 평균 20%. 아니 뭐 순세계 그거 경우 똑같이 한다는 요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러한 세부적인 항목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부금 관련해서 전가율 뭐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 20%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뭐 30%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은 울산시 교육청에도 맞춰서 사실 뭐 보통 교부금 그리고 또 뭐 순세기 인여경까지 예. 요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준을 좀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또 이제 운영에 관한 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방금 부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운영하면서 계획에 이걸 넣어가지고 우리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조례는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 좀. 일단 잠시 정해 요청하겠습니다. 네. 네, 김종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책관님, 뭐 지금 의원님들 대부분이 다 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아까 이명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좀 잘 잡으면 불용액이 최소화가 된다. 이 말씀도 한번 새겨보시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재정 운영의 건전성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지금 지방교육재정 자체가 교부금이라든지 우리 외부 이전 수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전성이 크다. 그로 인해서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돈을 집어넣어 놓고 우리 필요할 때 쓰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원칙 아닙니까? 이게 예. 건전성이라기보다는 예.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균형적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전에 이명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하나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그 4조 2항에 보니까 아까 전에 정책관님이 그 우리 기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회계 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요거는 사용적인 측면이고 기금을 그 넣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따로 이게 퍼센트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까? 뭐 총액이 얼마라든지 연간 예산에 얼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조례에는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예. 최근 평균 증가율 등을 비교해서 이제 현재 증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넣어놨는데 예. 이렇게 넣는 이유가 이제 아까 좀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인 전망에서 좀 재정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넣어놨는데 예. 타시도 교육청에도 보면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부산만 이제 아까 그 보통 교부금 증가율 20% 이상 초과한 경우 이런 그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타시도 조례를 보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따라가면은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규정을 안 한 것입니다. 예, 요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게 아까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다시피 방만한 우리 운영 이런 부분에 없지 않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용 측면에 대해서 이명 의원님 아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뭐 투자 사업비에 뭐 30억이면 30억, 40억이면 40억 이상의 금액의 이제 신규 투자 사업 시에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부분의 문구를 만약에 넣었을 때 따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물론 뭐 큰 문제가 되거나 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현재의 그 각 호에 규정된 그 사항으로도 그거를 충분히 감안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또 어떤 걸로 감안이 된다? 이제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하여 투자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게 이제 저 시설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게 꼭 뭐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것보다도 또 신규 시설 설치하는 것도 이제 교육 환경 시설 개선으로 봐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밖에 기금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포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 집행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그 기금 운영 계획을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세워서 예. 이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것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세운 기금 운영 계획이 그래서 이제 의회 의결을 받고 저희들이 이제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퍼센트를 뭐 증가율 20% 이상 이런 부분들을 예. 저희들은 요 기금 운영 계획에 예. 반영을 해서 나중에 의회 의결을 받고 기금 조성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 작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정해 요청드립니다. 네. 예. 네, 그럼 본 위원장 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고 오찬을 위해서 그리고 협의를 위해서 정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이제 운영이 될 텐데 여기 보면 7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라고 해서 부교육감님, 정책관, 재정복지과장님, 교육시설과장님 그리고 위촉 위원들이 이제 민간 전문가나 지역 인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분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간 전문가나 이제 지역 인사는 이제 전문가는 보통 이제 이 재정 분야에 뭐 전공한 교수님이나 회계사님, 세무사님, 또 뭐 변호사님 등 또 이런 분들이고 또 지역 인사는 이제 각 시민단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또 우리 학부모 중에 또 이런 전문성이 있으신 그런 분 저희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10명 안쪽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구성은 좀 합리적으로 구성이 잘 되어야만이 학부모와 그리고 울산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6조에서 13조 사이에 보면 두 번째 심의위원회는 기금 운영 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쭉 말씀하셨던 당연직이나 위촉위원들이 결산 보고의 작성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론 이제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등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도 하고 심의도 한다는 말씀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단체나 뭐 여기에 세무 변호사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이 결산 보고서의 작성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심의위원은 기금 운영 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의 작성 그리고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등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물론 그 조례에는 그렇게 명문이 돼 있는데 그 기초 작업은 저희들이 다 해가지고 이제 이원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면은 이원에서 심의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을 아마 그렇게. 그런데 이제 요거를 문구를 요거는 좀 요 부분은 좀 어째 들으면 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럼 뭐 위촉 위원들까지도 여기에 결론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작성을 이제 이분들이 직접 작성하는 거라고 뭐 그렇게 생각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위원회에 이제 상정을 하게 되면은 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 우리가 이 작성 사항을 심의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 이거는 조금 약간 좀 얼른 들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또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없으시죠? 조금 시간을 두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종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종석입니다. 예, 이거 뭐 저희가 저는 또 식사를 하고 나서 한번 이 부분을 좀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안정화 기금 자체가 오전에 그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에 또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 실제로 우리가 좀 작년에 어떤 연말에 그 교육부 뭐 감사 관련해서 우리 불용액 이런 부분들의 최소화를 위해서 부산이 어떻게 보면 좀 선제적인 대응을 좀 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이 기금 조성이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봤고 작년 연말에 지금 우리 불용액들이 좀 많이 남다 보니까 현장의 일선 학교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좀 이렇게 배분을 쭉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차질 생기는 부분도 있고 조금 방만한 또 이렇게 사업 운영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단은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기금 조성이 되고 기금 안에 이제 우리 돈들이 쉽게 말하면 예치가 돼 있다. 그 예치되어 있는 금액들을 이제 사용할 때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용할 때마다 세부 세칙, 계획 수립할 때도 또 세부 세칙이 나올 거고 그걸 또 자금 운용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또 예산 쪽에 편성을 해서 또 왜 우리 또 심의를 받으셔야 될 텐데 저는 좀 추가로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런 계획 단계에서 계획이 수립이 될 때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한 보름 정도 전에는 저희들한테 조금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더불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은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는 의원님이 한 분이 들어가신다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금 운영, 이렇게 기금을 사용할 때 계획 운영 단계에서부터 이제 의원 한 분이 대표성을 가지는 의원 한 분이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고 그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또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책관 심의택입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원 구성 시에 이제 저희들 자체 계획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들을 이렇게 이제 모시도록 그 조례 규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유를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차후에 위원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또 다시 또 사례라든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보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을 뭐 모실 수 있으면은 그렇게 모시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구두적인 부분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조항에 삽입을 시키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정책관님 생각만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지금 그 제7조 3항 2호에 보면은 민간 전문가 및 지역 인사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요 지역 인사 부분에 포함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리 생각이 되는데. 지역인사 제가 봤을 때는 당연직 위원회, 부교육감, 정책관, 복지과장, 시설과장, 시의회 교육위원 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금이란 자체가 지금
뭐 몇십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몇백억 계속 이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 한 분 정도는 당연직으로 충분히 들어가서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요. 당연직 위원은 보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분은 당연직으로 이렇게 이제 위원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제 시의원을 이렇게 추가를 해놓는다면은 의원님이 여러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게 특정 위원님을 당연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하신다면 위촉위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더 낫지 않냐. 위촉위원을 하더라도 이게 시의회 교육위원 우리 교육위원 안에서 한 분은 충분히. 근데 이제 다수 분이 되시니까 그거는 저희끼리 또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저희들 협의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민간 전문가 및 지역 인사 간로하고 뭐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1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은 뭐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시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수정 동의를 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럼 잠시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 안 발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 발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와 같이 우리 당초 원안 이제 7조 3항 2호에 위촉위원 관련돼서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및 지역 인사 여기에서 수용을 좀 해서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을 추가로 넣는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 이유는 재정 안정화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있어 예산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육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위원 구성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석 위원님이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재정안전화기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제청하십니까? 네, 김종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 토론에 앞서 김종섭 의원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희택 정책관님께서는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관 심희택입니다. 그 수정 이의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수정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수정 동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4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정책관님 계실 때 당부 말씀 드리고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관련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웅촌 쪽에 산불이 크게 나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아직까지 산불 진화가 마무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상용 하나빌리지 인근 지역 학교 시설에는 피해가 없는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바가 있으신지, 그 주변에 삼정초등학교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여기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제 제가 듣기로는 학교 인근까지 산불이 번질 때 저희 교육감님 이하 간부님들하고 또 학교 관계자분들 모두 학교에 나오셔서 학생 생활 기록부 등 전체 다른 곳으로 대피시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시겠지만 인근 지역 학교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교육청에서도 소방본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차원 감사관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와주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예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청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제출일자 2020년 3월 3일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개정 이유는 2019년 7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16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고,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동조례 개정을 통해 공직자 등의 부조리 근절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고 대상 및 제보 기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 대상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1호 교육기관의 다목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호 공직자 등의 교직원과를 교직원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임직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보 대상에 학교법인 임직원 및 사립학교 경영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립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학교법인 임직원 등의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제보 기한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를 제3조에 따른 공익제보는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한다를 제3조에 따른 공익제보는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한다. 다만
뇌물과 관련해서는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5년 이내로 한다로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물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최대 15년으로 명기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시효가 경과한 비행위도 수사기관 고발 등을 통해 반드시 엄벌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어 부조리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은 2020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운영하였고 예고 결과 3건의 의견이 있었는데 찬성 2건, 기타 1건이었습니다. 제출 의견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단과 유사한 내부 비리신고 전담 변호사 운영을 하자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접수 가능하고 또 이 자문 변호사 제도도 이제 도입된 지 6개월 정도로 그 활용 정도와 효과성 등에 대해서 공개된 자료가 부족하므로 좀 더 지켜본 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육전문위원 한영재입니다. 의원번호 42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이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을 통해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뇌물과 관련된 중대범죄에 한해 신고 기한을 최대 15년으로 늘리려는 것으로 부패 행위, 신고 대상 공직자의 협소, 신고 기한의 단기 설정에 따른 신고 대상자의 축소 등 부패 행위 신고 대상자의 신고 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영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하나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등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장이 된다고 물론 하시겠지만 공익제보를 하고 난 다음에는 후문이 무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 과연 제보자 신분 보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자만 알고 있는지 이 제보를 받았을 때 아니면 위선까지 다 보고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지 신분이 보장이 되어야 함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소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공익제보 사항뿐만 아니라 감사에 관해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형사상 처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당자하고 감사관까지만
알도록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부분에 위선까지 제보자에 대한 내용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관의 식구들까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분의 보장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언어수나 운동권장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호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